자, 안녕하세요. 기아 C 그룹 학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6월 7일 수요일 3, 4교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 사정으로 그날 임장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둘 거니까요. 받으신 활동지를 가지고 영상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그 복습 차원에서 점검은 한번 하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똑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린트의 10페이지부터 이어서 갈 거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프린트는 11, 12페이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평면 벡터의 위치 벡터의 그 뒤편에 있는 벡터 방정식 분석하기라는 활용 문제 지난 수업 시간 마지막에 과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고 끝났었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하고 오늘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프린트의 10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 배움 총정리 부분의 오른쪽 편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과서는 76페이지에서부터 쭉 이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의 구성이 교과서와 거의 유사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내용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자, 삼각형 ABC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 P1, P2 두 개의 점을 나타내 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등식,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을 찍는 거다. 한번 일단 가봅시다. 첫 번째는 요 기본 1. 요 등식을 만족하는 P1이라는 점이 도대체 어디에 찍혀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가보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접근을 해볼 건데 요 1번, 2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벡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백에다 한번 해볼까요? P1A 벡터를 그냥 이렇게 두죠. 반대편으로 이항시켜주면 자, 이런 벡터의 관계에 성립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다는 건 시점과 종점을 바꿔놓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P1 벡터라고 표현해내면 어떨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P1 어디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P1에서 A까지 가는 그 벡터와 B에서 P1까지 가는 벡터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는 점이 있다. B에서 가는 벡터와 그리고 그 점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서로 같다. 혹시 어느 점인지 찾을 수가 있을까요? B에서 가는 벡터. 자, 다시 거기서 A까지 가는 벡터와 서로 같다. 자, 잘 찾아보면 여기죠. P1이라는 점이 여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P1 벡터 요것과 P1A 벡터 요것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등식을 만족하는 P1이라는 점은 도대체 뭐냐?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 거겠죠. 자, 얘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갈 건데 두 번째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계수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중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살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남겨보겠습니다. 이걸 이항시켜서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빨리 쓸까요? P2B라는 벡터를 두고 얘만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이런 꼴이 되더라. 자,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다는 건 시점과 종점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A, P2 벡터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P2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B까지 가는 벡터. 그 다음 A에서 P2까지 가는 벡터인데 그걸 2배 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좀 짧겠네요. 그치? 요건 좀 짧고 요건 좀 길겠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P2에서 B까지 가는 벡터, A에서 P2까지 가는 벡터가 있는데 A에서 P2까지 가는 벡터가 길이가 딱 절반이 돼야 되겠죠.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위치하고, 요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P2가 위치하고 있겠네요. 왜? 자, 여기서 A에서 P2까지 가는 벡터는 짧고 P2에서 B까지 가는 벡터는 긴 거예요. 몇 대 몇이냐? 길이의 B가 1대 2 비율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A, P2의 벡터에다 2배를 하면 P2, B 벡터와 같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봐도 1대2 관계로 내분하는 점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P2는 정리해서 써보면 선분 A, B를 1대 2라고 해야 되겠죠. 1대 2로 내분한 점 정도로 아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 접근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다른 방법, 양변을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3이지만. 분의 2 P2A 벡터 P2B 벡터. 양면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얘는 3으로 나누어도 0벡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그 공식을 만들었던 적 있잖아요. 그것에 의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2 플러스 1, 2, P2A, P2B. 이 내분점 공식이랑 잘 맞춰보십시오. 그럼 뭐죠? 얘는 선분 A, B라고 쓸까요? 선분 헷갈리시면 선분 BA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공식에는 잘 맞겠죠? 자, 선분 BA를 몇 대 몇이냐? 2대 1로 내분한 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지. 자, 왜 그런가 확인해 볼까요?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분명히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엇갈려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A, 그래서 P2A 벡터. 뒤에 있는 1 곱하기 P2B 벡터. 그래서 2대 1로 내분한 점에 대한 그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 벡터가 0벡터란다. 0벡터란 뭐냐? 자기 자신, 시점과 종점이 똑같다는 소리인 거죠. P2에서 출발하는 벡터인데 그냥 시점과 종점이 똑같다. 결국 그 점 자체가 P2가 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치 벡터니까 시작하는 점 P2에서 가야 되는데 0벡터네. P2에서 그냥 P2로 가는 벡터였던 거죠. 즉 내분한 점 자체가 P2더라. 그래서 BA를 거꾸로 BA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표현 다 맞기는 해요. 물론 빨간색이 가볍긴 하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해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점 P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래요. 일단 벡터가 3개가 일단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단 반으로 나눠서 좌변에 있는 저 벡터만 먼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요 벡터를 두고 양변을 3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분모를 3이라고 그냥 이렇게 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내분하는 점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3을 2 플러스 1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공식에 의해서 2대 1로 내분한 거다. 누구를? 엇갈려야 되니까 BA라는 선분 BA를 2대 1로 뒤집으면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한 점 D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점 D의 위치 벡터가 된다는 말이죠. 혹시 한 번만 메모해 놓겠습니다. 다 P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기준점이 P하겠지? 그래서 PD 벡터 얘가 바로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P에서 출발했으니까. 점 D의 위치 벡터. 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자,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에 있대요. 그럼 여기다 표시하면 되잖아. 한 요쯤에 있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내분하는 요 점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야. 그래서 PD 고 벡터가 자, 얘가 되더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등식을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양변을 3으로 나눠 놓은 상태거든요. 잘 보면 이걸 지금 3으로 나눴잖아. 그럼 우변도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CP 벡터만 남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계산했다는 건 PD 벡터가 고 미안해요. CP 벡터와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그림에서 봅시다. 요 PD가 CP 벡터 얘와 똑같다는 거지. 3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PD 벡터 어딘가에 있는 그 벡터가 C에서 P로 가는 벡터와 똑같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점 P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P에서 D로 가는 벡터, C에서 P로 가는 벡터가 똑같다? 찾으셨나요? 네. 선분 CD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CP 벡터, PD 벡터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중점이 되는 위치에 점 P가 있다라는 걸 찾았다는 거지. 자, 그럼 답 구할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는 ABP 넓이의 몇 배인가를 구하는데 눈으로 바로 보이네요. ABP의 넓이는 자, 요만큼이고 밑변이 자, 동일함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의해 결정이 될 텐데 ABP의 높이보다 ABC의 높이는 2배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넓이도 2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BC의 넓이를 물었으니까 2배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계산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위치 벡터의 성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맨 아래 스스로 연습하기로 가봅시다. 자, 10페이지 맨 아래쪽 스스로 연습하기 한번 가봅시다. 화면 앵글이 좀 바뀌었나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6월 5일 휴업일이거든요. 지금 나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수업할 내용까지 지금 수업을 다 끝냈거든요. 영상 촬영 다 했어요. 근데 핸드폰에 용량이 없어가지고 한 1시간 3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19분만 저장이 돼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선생님 내가 잘못이니까 갑시다. 힘차게 가야죠. 자, 여기 연습하기 갑자기 조금 바뀌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갑시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 삼각형 안에서 이제 이 벡터들에 대한 어떤 연산의 등식을 만족하는 그 조건에 성립하는 점 D가 안에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점 D가 도대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디에 찍혀 있는 점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걸 알면 이 빗금친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넓이에 비해 이게 얼마 정도 해당하는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지금 벡터, 위치 벡터로 표현된 게 3개잖아요. 자, 2개만 일단 묶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변 BC, 선분 BC 위에 있는 점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선생님은 뒤에 있는 2개의 벡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번 저걸 먼저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위에 풀었던 연습과 비슷하게 요 1번에 5로 나눠볼까요? 나눠서 한 번씩을 써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분모를 2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공식을 그대로 또 쓰는 거야. 그래서 2db 벡터, 3dc 벡터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선분 BC라고 해볼까요? 자, 선분 BC를 내분한 점이죠.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해야 되느냐? 자, 분자 조심해야 됩니다. 엇갈려서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대 3이면 2하고 C야. 아니네. 그렇죠. 3대 2라고 해야죠. 그래서 3 곱하기 C의 위치 벡터. 2 곱하기 B의 위치 벡터.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3대 2로 내분하는 점. 그걸 2라고 해볼까요? 2라고 할게요. 2에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이 종소리를 지금 세 번째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지 뭐. 자, 그럼 2를 여기다 한번 찍어보자고.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한 점이라면서요. 자, 3대2로 내분한 점 적당히 요쯤에 찍히면 될까요? 여기 2가 있고 길이의 B가 3대2 이렇게 내분하는 점에 있다. 결국 요 좌변에 있는 요 식은 뭐냐? 이 점 2에 대한 위치 벡터를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라고 쓰면 되냐? 자, 지금 D에서 출발한 거죠. DE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E의 위치 벡터니까. 자, 첫 번째 1단계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식에 나누기 5를 해줬더니 DE 벡터가 되더래. 그러면 이제 옆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앞에 있는 4DA 벡터에다가 더하기 1번식을 써야 되죠. 자, 1번식을 아까 5로 나누었더니 내분점의 위치 벡터더라. 다시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가 0벡터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건 정리되시나요? 그치? 5로 나눴으니까 다시 돌아갈 때는 5를 곱해줘야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또 요 등식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장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얘를 한쪽을 넘겨서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지금 왼쪽에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9로 나누어서 4대5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의 개념을 접근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아요. 자, 지금은 좀 짧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넘길게요. 자, DA 벡터는 그럼 뭐냐 도대체? 넘깁시다. 마이너스 5DE 벡터 4로 나눠주자. 마이너스 4분의 5 DE 벡터가 되나요? 실수배 관계가 성립했으니까 평행하다. 시점이 동일하니까 한직선상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D, A, E 세 개의 점은 한 직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잘합시다. 그럼 D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다시 옆에다 한 번 더 써볼까요? 부호를 바꾸면 4분의 5 ED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갑시다. 그럼 DA 벡터라는 건 ED 벡터에다가 4분의 5배를 하면 된대. 4분의 5를 곱하면 1보다 좀 크네요. 4분의 5를 곱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 그게 얘가 되더라는 거야. 4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된다. 비례식에 의해서 값은 만들어지겠죠. 할 수 있을까요? 4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나와야 돼? 뭐 때문에 취약? 4대 5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지? 4분의 5를 곱했더니 5가 되겠지.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즉 D라는 애는 선분 A1을 5대 4로 내분한 점이더라 가 된 거죠. 있죠. 선분 A1을 5대 4로 내분한 점. 끝났습니다.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넓이만 계산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였대요. 우리는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만 찾아야 되는데 1단계에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괜찮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치? 자,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뭐냐? 자,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진 거다. 그죠? 삼각형 ABC는 요만큼 ABE하고 AEC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진 거야. 몇 대 몇이냐? 높이는 똑같고 밑변의 길이가 3대 2니까 넓이도 3대 2로 나누어졌겠지. 자, 따라서 첫 번째 단계 삼각형 ABE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 12의 몇 분의 몇 배냐? 5분의 3배가 되더라. 이만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D는 그렇다면 뭐니? 삼각형 ABD는 초록색 삼각형 안에서 다시 자 이제는 밑변을 A2로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 위아래로 나뉘어지더라. 넓이의 B는 5대 4가 돼야 되겠죠. 길이 B와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자, 전체 5분의 36이라고 하는 초록색 삼각형 넓이 중에서 9분의 5배,
만큼만 가져가는 거겠지. 따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11, 12페이지 프린트로 바로 넘어가시죠. 자, 11, 12페이지 프린트 오늘 현장 다 받으셨을 겁니다. 2회고사 전까지 1학기까지 14페이지까지 한 장의 프린트가 더 남아 있거든요. 거기까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 진행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연습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연습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자, 선생님 빨리 수업 촬영을 하고 이제 점심 때 나가서 밥을 뭐 먹을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면 보통 그냥 퇴근 시간이 왠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제 잘못이죠. 얼른 가봅시다. 교과서는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교과서는 78페이지를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 위치 벡터라는 걸 좌표 평면 위에서 분석해서 어떤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벡터라는 걸 화살표로 표현을 했잖아.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이제는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화살표 말고 무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화살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벡터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랑 야, 이거 같은 벡터야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벡터를 화살표보다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도구를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한글은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자, 여기에 E1, E2라는 두 개의 벡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안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화살표 끝 종점의 좌표는 1이에요. 1. 그 벡터의 크기가 1이야. 그런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벡터의 크기가 1인 이런 bek터들을 단위 벡터라고 이걸 불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는 단위 벡터예요. 자, 이때 OA1, OA2라는 이 두 개의 벡터를 찾으래요. 자, 일단 개념이 뭐냐면 점 A를 하나 이렇게 빵 찍어 놓은 거야. 여기 있어요. 점 A의 좌표는 A1, A2죠. 이건 좌표죠. 그래서 X좌표가 A1, Y좌표가 A2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자,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OA 벡터,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긴 A 벡터잖아. 저걸 두 개로 분리하는 거지. 알죠? 두 벡터의 합이잖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OA1 벡터, OA2 벡터의 합.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표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잘 보세요. 얘네들 각각을 벡터로 표현할 건데 이 파란색 단위 벡터들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 OA1 벡터 첫 줄 봐봐. OA1 벡터는 E1 벡터랑 평행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실수배 관계 성립하게끔 써보자 이거예요. 여기다 E1 벡터라고 쓰고 그럼 실수 얼마를 곱하면 얘가 이만큼 길어지겠느냐? 얼마일까요? 힌트는 E1 벡터는 크기가 1인 거야. 그러니까 OA1 벡터의 길이를 그냥 그대로 앞에다 쓰면 되죠. 어차피 얘는 크기가 1이니까. 즉 A1 값이 되는 거지. 여기 점의 좌표가 3이었으면 벡터의 크기는 3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에다가 3을 곱하면 3E1 벡터가 여기까지겠지. 이 좌표의 값이 곧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아래도 마찬가지죠. OA2 벡터 역시 이 2 벡터에다가 실수배 A2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A 벡터, 요 대각선으로 생긴 요 벡터는 얘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더라가 된 거죠. 그래서 A라는 저 벡터를 두 개의 단위 벡터,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단위 벡터로 표현해낼 수 있더라. 해서 이제 우리는 얘를 자, 이름을 좀 붙여줄 겁니다. 자, 그 두 개의 단위 벡터가 하나는 X축 방향으로 자, 1, 하나는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두 개의 벡터라서요. 자, 얘를 X축 방향에 붙어있는 E1 벡터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X성분이라고 불러주려고요.
그리고 자, y축 방향에 평행해 있던 E2 벡터의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얘를 y 성분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성분 A1, A2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순서쌍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처럼 표현하는 것을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합쳐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은 X성분, Y성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위에 얘는 점의 좌표였죠? 얘는 벡터의 성분이에요.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의 성분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의 좌표를 쓰는 것과 벡터의 성분으로 쓰는 것은 일단 모양새가 똑같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벡터를 지금까지는 화살표로 표현했는데 이걸 성분, 점의 좌표처럼 표현하니까 쉽더라는 거지. 왜냐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는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르자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점의 좌표 순서쌍처럼 성분으로도 표현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같은 관계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단위 벡터를 쓴 거야, 그렇죠? E1 벡터, E2 벡터 두 개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 표현해낼 수 있더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별거 아니죠? 밑에 얼른 연습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E1 벡터, E2 벡터 두 개를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세 개의 벡터를 다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성분으로 나타낸다는 이런 표현으로 쓰라는 이게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잠깐 끊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 번씩 쭉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써봐요. 자, 잠깐 멈췄다가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B벡터 얘는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이 얼만큼씩 이동했는가 사실 그 칸수만 세면 되는 거죠. 좌표를 세듯이. 자, 보아하니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세 칸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1 해도 된다는 거죠. 마치 벡터 B의 종점의 좌표를 쓰듯이 써도 괜찮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써보면 네, 마이너스 3 E1 벡터 플러스 E2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성분을 나눠서 표현해낼 수 있더라. C 벡터 마찬가지. 자, 조심해야 될 것 C 벡터는 지금 출발점이 원점에 안 붙어 있습니다. 두 칸 옆으로 옮겨야 되죠. 실제로 C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6이에요. 4, 마이너스 2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치 점의 좌표를 쓰듯이 이렇게 써도 괜찮다. 즉 4, E1 벡터 마이너스 2, E2 벡터 이렇게 두 벡터의 성분을 나눠서 표현해낼 수 있더라.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D 벡터와 P 벡터라는 애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성분으로 표시된 애들을 가져가서 그래프에다가 표시하는 거야. 이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P 벡터를 먼저 해볼까요? 얘는 E1 벡터의 성분이 아예 없어. 0이라는 뜻이에요. 벡터의 성분이 0인 거야, 그냥. 0. 그리고 E2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저 성분이 마치 좌표인 것처럼 그대로 찍혀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벡터가 바로 P 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분이라고 쓰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종점의 좌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X성분 3, Y성분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결국 3, 마이너스 4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구나. 이런 벡터구나 라고 바로 표시해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교과서는 7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그리고 벡터의 크기,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A 벡터는 이 좌표 표면 어딘가에 A1, A2라는 점이 찍혀 있겠죠. 요 X성분, Y성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저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는 건
결국 우리한테 익숙한 건 저 안에 보여지는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크기가 필요한데 그 높이의 크기는 결국 x성분, y성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자, 뼈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치? 자, 성분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x축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음수든 양수든 우리는 그저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아, 벡터의 크기는 점의 좌표,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방식인 거지. 그렇게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일치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이냐? 자, 이렇게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다는 것들아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출발하는 점은 똑같아. 그럼 벡터가 서로 똑같은 벡터라면, 출발점이 똑같으면 끝나는 점도 종점도 똑같아야 되죠. 같은 벡터라면, 자, 원래는 이렇게 길이가 같고 평행해야 되지만 출발점이 같다면 완전히 포개져야 되는 거잖아. 출발점이 같으면 종점도 같아야지. 그 종점 어떻게 표현이 된다? 성분처럼 표현이 된다. 종점의 좌표와 벡터의 성분이 똑같잖아. 따라서 이 성분이 각각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X성분은 X성분끼리 이고 Y성분은 Y성분끼리 서로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필요충분 조건 당연히 장옆으로 잘 성립하겠지. 제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자, 좀 빨리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문제 2번 얘네들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루트 50 13이라는 게 막 보이잖아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야지. 자, 이건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고 그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대요. 방금 얘기했던 거죠. 성분 X성분끼리 Y성분끼리 서로 일치하면 된다. 그럼 얘하고 일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 n 플러스 3은 2n. 다음 또 하나의 식 마이너스 n은 6 마이너스 2n. 그렇죠? 저 두 개의 식에 연립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m과 n의 값이 얼마인지 만들어지겠죠. 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을 겁니다. 한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거 네, 우리 알 수 있어요. 해보시면 자, m과 n이 나오겠죠. 자, 뭐 답은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풀어보고 나서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요 밑에 있는 발전은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일단 집어 넣어놨거든요. 좀 식의 계산이 조금 있기는 한데 요 발전은 잠깐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는 개념3을 먼저 딱 정리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얘 한번 자, 풀어보기로 할게요. 해봅시다. 자, 세 번째 개념으로 한번 내려갈 겁니다. 교과서는 80페이지에 있어요. 성분의 연산 있습니다. 81쪽에 그 네모 상자 안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봐봐. 좌표를 더하는 거랑 똑같아, 사실. 자, 벡터를 두 개를 더한다. 그럼 벡터를 두 개 더한다는 건 우리 환승의 개념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A1까지 가. 다시 또 갔어? 그럼 B1까지 더 더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Y성분은 Y성분대로. A 벡터만큼 여기까지 갔어? 그럼 또 B 벡터만큼 또 B2만큼 가. 그래서 X성분끼리 Y성분끼리의 합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 그럼 벡터의 뺄셈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이런 순서대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뺀 값으로 표현하더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실습에 마찬가지 원래 A 벡터의 자, X성분이 A1이었다면 그걸 K배만큼 쭉 늘리는 거야. 그럼 벡터를 K배만큼 늘린다는 건 X성분도 K배, Y성분도 K배 각각 K배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각선의 길이가 K배가 되면 X성분도 K배, Y성분도 K배 같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KA1, KA2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렇죠? 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질은.
자, 이제 이 연산을 가지고 위에는 발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좀 내용이 개념이 잘 정리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볼 것 같아요. 두 개의 벡터가 이번에는 평행하도록 한대요. 아까 위에 원래 문제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은 거였잖아. 지금은 평행하면 돼요. 자, 평행하다는 건 두 벡터가 결국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써보자는 거야. 그래서 B 벡터를 KA 벡터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방금 성분으로 표시한 건 알았잖아요. 우리 얘를 성분으로 바꿔서 표시 한번 해볼까? 자, B 벡터는 2n, 6-2m이고요. 그다음 KA 벡터는 여기다 K 한 거예요. K에다가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써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등식이 성립했다 두 벡터가 서로 똑같다는 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써둘까? 즉 얘는 다시 쓰면 그냥 이거 곱하지 뭐. m 더하기 3k 마이너스 nk 이렇게 성립한다는 이거예요. 자, 요거 식을 정리할 텐데 잘 보세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하나의 식 k는 이라고 쓸게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m 플러스 3으로 양면을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k는 m 플러스 3분의 2n이 돼야 돼요. 단 m은 마이너스 3은 아니겠지? 이건 m이 마이너스 3인 건 나중에 생각. 자, 두 번째에 있는 y 성분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에서도 마찬가지. k를 마이너스 n으로 양면을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분의 부동호 바뀌면서 2n-6 이런 식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도 n은 0은 아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렇게 식을 썼냐? k 소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 실수배 관계일 때는 식을 일단 이렇게 접근. 그럼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얘부터 m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도대체? 그럼 얘들아 봐봐. m이 마이너스 3이면 있잖아. m이 마이너스 3이면 얘가 0되거든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얘도 0 돼야 되는 거야, 그치? n이 0이어야 돼요. m이 마이너스 3이면 그때 자연스럽게 n은 0이어야 돼. 자, m이 마이너스 3이다? 얘도 0. m이 마이너스 3이다? n은 0.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0이 되는 게 아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순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죠. 다시 이건 좀 잘 정리해 볼게요. m이 마이너스 3일 때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m이 마이너스 3이다. n은 0 돼야 돼. 0. n은 0. 그런데 m이 마이너스 3이다. 12가 되잖아요. n은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0이면 안 돼. 모순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애초에 같아질 수가 없구나. 즉 무슨 말이냐? 이거일 리 없구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안심하고 m을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이때 그냥 모순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버리자.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제는 안심하고 m은 마이너스 3,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분수꼴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자,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식을 정리해 보죠. 요식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지 한번 가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곱하면 2n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할 건데 요거 잘 보면 n-3의 2배 한 거잖아. 합차 전개가 되죠. 그치? m제곱 마이너스 9로. 그래서 2m제곱 마이너스 18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됐어. 정리할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거 뭐 어떤 느낌이 오는 거 있나요? 양변을 18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넘길게요. 얘 넘기고 정리해보자. 18로 나눠버리면 9분의 m제곱
마이너스 9분의 n제곱은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나요? 뭐지? 쌍곡선이에요. 오랜만에 보이네요. 쌍곡선입니다. 가로를 m이라고 하고 세로를 n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점근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걸 기울기로 갖는 자,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그 순서상 m, n의 관계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좌표들의 관계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두 구하시라고 문제를 써놨는데 모두 구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 m, n의 순서상들이 그럼 어디 있냐? 쌍곡선 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식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상이 그리는 도형의 자취라고 하면 자, 우리 쌍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식 자체의 계산은 모르는 내용은 아니야, 그죠? 자, 요거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발전이라는 걸 고민하다가 집어넣어놨거든요. 자, 발전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뒷장으로 넘어갈까요?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하고 올게요. 자, 지금 수요일 한 4교시쯤 됐을 텐데 일부러 영상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쭉 갈게요. 그러니까 3교시 때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고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이제 정리하면서 각자 공부를 하시거나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하시거나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남겨놓으려고 영상은 그냥 하나로 쭉 가겠습니다. 뭐 적당히 중간에 쉬는 시간 보내시고 공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좀 같이 수업을 못하고 자꾸 빠져가지고 좀 미안한데 하여튼 최대한 결손이 없게끔 똑같이 수업은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영상을 좀 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자, 거의 다 왔어. 꼭 잘 정리하셨다가 14페이지까지 공부하고 나면 선생님이 잠깐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걷는다고 했었죠. 네, 그때 정리를 좀 잘 해서 빈칸 남겨놓지 말고 복습 겸 공부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거의 다 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 선생님 지금 아마 청주에 출장을 가 있을 텐데 선생님 수요일 날 요날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금 아마 같이 있을 거야. 뭐 싫다는 건 아니에요.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도 그렇다라는 얘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힘냅시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조금만 더 가봅시다. 미안해요.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2페이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앞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냐면, E1과 E2 두 개의 단위 벡터, 서로 수직인 X축, Y축에 평행한 두 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C벡터, D벡터, P벡터 이런 애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었다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일반화를 시킵시다. 꼭 이런 애들이어야만 하냐 그러면 꼭 서로 수직이어야 하고 꼭 X축, Y축에 평행해야 하고 꼭 길이가 1이어야 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렇지 않은 애들로 두 개의 벡터를 데려왔습니다. A 벡터, B 벡터. 잘 보시면 얘네들은 서로 수직도 아니고요. 길이가 1도 아니에요. 그리고 X축, Y축에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하고 잘 연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C벡터나 D벡터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런 애들 E1, E2 벡터로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되는 거냐를 묻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는 건데 사실은 저 아래에 가면 논증하기까지 내려가면 결과는 나오죠. 결과는 나오지. 일단 뭐 지금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면 벡터를 표현할 때는 무엇이 됐든 그냥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됐다. 왜 그러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평면 벡터라는 건 2차원 공간이잖아. 2차원 공간은 딱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다 표현해낼 수 있다. 만약 3차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3차원 공간에 있는 공간 벡터를 다룰 때는 그 벡터는 그럼 3차원이니까 3개만 있으면 다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먼저 얘기해 드린 건데 자, 아마도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다 모든 벡터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차원 공간 평면에 그려진 벡터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진짜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 자, 의견은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 그림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의 정리하기와 스스로 연습 이 부분에서는 C벡터와 D벡터를 자, 이 두 개의 벡터로 어떻게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먼저 찾으면 되거든. 혹시 잠깐 멈추고 C벡터, D벡터를 얘네들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향을 바꿔서 벡터의 뺄셈을 하거나 해서 얘네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되니? 자, C벡터의 경우는 지금 이만큼이잖아. 어떻게 볼까 봤더니 B벡터가 이렇게 하나 왔잖아요. B벡터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더 갖다 붙여볼까? 그래, 괜찮죠. 요것도 B벡터, 요것도 B벡터. 그런 다음에 자, A벡터는 이렇게 체스의 나이트가 움직이듯이 날일자로 요렇게 A벡터, 요렇게 A벡터 움직이죠? 되네. 결과적으로 이 C벡터라는 얘는 B벡터가 2개, A벡터가 2개 이렇게 더해지면 되는 거네요. 꼬리를 물면 되니까. 따라서 얘는 A벡터가 2개, B벡터가 2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되네요. D벡터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까? 그럼 D벡터 얘는 뭐냐? 얘는 혹시 찾으셨나요? 방향을 바꿔보자. A벡터의 방향을 바꿔서 자 이렇게 날일자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아이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2개 하면 다 더하면 D 벡터가 만들어지죠. 즉, 요거 2개,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네.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E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비록 2개만 확인해 봤지만 되네. C 벡터와 D 벡터를 얘랑 얘 두 종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확인하러 가볼까요? 저 아래에 이해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답은 이미 우리 찾았죠? 자, 방금 써놨던 그 식이 있습니다. D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E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식에 의하면 SA 벡터의 그 상수값, 그 실수 X, S가 마이너스 2가 되고 T가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요게 S, T가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되더라. 그래서 자 추측합니다. 2개지만 왠지 될 것 같아요. 뭐 평행하지 않은 2개의 벡터. 자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A, B가 서로 다른 방향의 벡터여야 돼. 2개의 벡터 이용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우리는 추측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게 될까를 요 아래에 있는 논증하기에다가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볼까요? 자, 설명 드려볼게요. 얼른. 자, 한번 보자. 어떤 벡터 P벡터라는 애가 있대요. 알파, 베타라는 성분으로 표현되는 P벡터가 있대. 그러면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P 벡터도 얘랑 얘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몇 줄만 한번 써봅시다. P 벡터를 SA 벡터 더하기 T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치? 이 추측이 맞다면 얘를 성분으로 한번 표시해 볼래? 그럼 P 벡터는 알파, 베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성분으로 쓸 수 있죠. SA 벡터. 자, X성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S. 그다음 TB에서 X성분은 3이잖아. 플러스 3T.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자, 요 벡터를 표현할 때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X성분 끼리끼리, Y성분 끼리끼리 계산하는 거야. X성분은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S. 여기 T를 곱하니까 3T. Y성분 마찬가지. 자, 2가 있으니까 2S. 여기는 1이었으니까 플러스 T. 자,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다 조금만 자 써볼게요. 자, 이제 두 줄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X성분, Y성분 끼리끼리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S 플러스 3T는 알파, 2S 더하기 T는 베타, 라는 연립일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S와 T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개수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해의 개수는 세 종류였어요. 한 쌍의 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 해가 없다. 각각 어떤 경우였냐면 해가 없는 경우는 두 개의 연립일차 방정식의 이 각각을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그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했던 거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는 자, 직선이 위아래에 있는 직선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포개지는 바람에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에 있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아. 그럼 언젠가 반드시 딱 하나의 교점만을 가지게 되죠. 한 쌍의 해를 가지게 돼요. 자,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지금은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벡터의 관계 생각하면 돼. 아까 충분히 어떤 조건이었어요?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저 A 벡터, 3,1이라고 하는 B 벡터, 저 두 개는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은 평행할 수가 없죠. 벡터의 방향은 서로 다르니까 이 두 개의 직선도 서로 다른 직선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경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연립일차 방정식인데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인데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경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겠지. 반드시 한 쌍의 해가 생겨요. 반드시 한 쌍의 ST가 존재해요. 그럼 그 ST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P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실수배의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완성이 되죠? 항상 ST가 존재한다. 즉, 항상 A 벡터, B 벡터를 가지고 P 벡터를 표현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정리해 두시면 어느 정도 거의 수분의 증명은 완료가 된 거죠. 돼요. 그래서 A 벡터, B 벡터 두 개만 있으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나의 의견에 된다. 왜 되냐? 그 빈칸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쪽, 오른쪽 개념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네 번째,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이고요. 교과서는 82페이지 맨 위에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고 간단한 얘기이고요.
자, 한번 정리하고 밑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영상의 길이가 아마 그 1시간 좀 넘어가게 될 텐데 적당히 중간에 멈추고 그냥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영상은 그냥 끊지 않고 하나로 쭉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네. 힘들 즈음에 끊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수업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이제 더 수업을 잘 하겠지? 네, 잘 해볼게요. 자, 갑시다. 딱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얘들아. AB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쪼갠다. 자, 위치 벡터 두 개로 쪼갠다. 그 방법, 벡터의 뺄셈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뒷종점에서 앞종점으로 온다. A, B를 반대로 전개하는 거야. 요거 조금 주의해서 봐주세요. 벡터의 뺄셈은 뒤에 있는 종점에서 앞에 있는 종점으로 간다기 때문에 AB 벡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이제 뭘 하느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OB 벡터를 그냥 B1, B2라고 써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A1, A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하면 결국 AB 벡터의 성분의 표현은 뭐가 되느냐? B1-A1, B2-A2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좀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건 다 위치 벡터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점 O에서 출발하는 벡터들만 성분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AB 벡터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 어떻게 한 거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벡터를 두 개로 쪼갠 거죠. 자, 이제 요거는 하나 우리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이건 기억하면 빨리빨리 쓰면 편하니까. AB 벡터는 뒤에 있는 종점에서 앞에 있는 종점으로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야. 거꾸로 뒤집힌다고요. 그래서 B의 성분에서 A 성분을 뺀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점의 성분에서 C점의 성분을 뺀다. 종에서 C를 뺀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만들어진다. 따라서 벡터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는 이건 알잖아요. 벡터의 크기니까. 원래는 뭐 코사인 법칙을 쓰고 막 이런 복잡한 경제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잖아. 그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성분의 제곱에 합의 근호를 씌운 것과 결국엔 같구나.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나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나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지. 그만큼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왜? 공식이 직관적이잖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자, 교과서에도 그냥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거기 이게 사실 답니다.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AB 벡터는 자,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어떤 의미냐? 마찬가지죠. 여기 앞에 이제 AB 벡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뺐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다. O. Y 성분에서 Y 성분을 뺀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AB 벡터의 크기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한데 결국 벡터의 제곱의 합의 거듭제곱근으로 볼 수 있다던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B를 연결한 벡터, 그러니까 AB 벡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AB 벡터는 무엇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두 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치 벡터. 그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익숙한 공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네모칸을 맞추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 파놓은 거니까 두 점 AB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AB를 표현해낼 수 있다.
이런 모양만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서 풀고 정리를 잘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참고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 아래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연습하기이고요. 4개의 점에 대해서 AB 벡터, CD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표현을 하래요. 그러니까 요 벡터를 나타낼 건데 두 점의 좌표를 줬어.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저 벡터를 쓰라는 뜻인 거죠. 이제 기억합시다. AB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뒤에서 앞으로 뺀다. 종에서 C. 바로 써도 될까? 성분을 그대로 표현할 건데 X성분, Y성분끼리 그냥 빼는 거다. 뒤에서 앞으로 뺀다.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뺀다. 1 돼야 되는 거지. AB 벡터의 좌표는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그려봐도요. 만약에 그려본다 해도 그럼 뭐 A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B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치. A는 그럼 A 벡터, B 벡터인데 그럼 AB 벡터는 뭐냐?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인 거잖아요. 그치. 자, 맞죠?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 방향으로 1 하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번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벡터들의 차로 지금 시간 3시 20분입니다. 빨리 찍고 업로드하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야지 했는데 3시 20분이 됐어요. 내 잘못이죠. 자,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CD 벡터 마찬가지. D에서 C를 뺀다. X성분, Y성분 끼리끼리 D에서 C를 뺀다 하면 3,4라는 자, 벡터의 성분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굳이 그래프로 표현해내지 않아도 벡터를 그려보지 않아도 이 벡터들의 성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벡터의 성분을 쉽게 표현하면 벡터의 크기도 간단히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루트입니까? 얼마나 좋아. CD 벡터의 크기? 오겠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3번째 얘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연습으로 남겨두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지식을 그냥 다 써두시는 괜찮죠? 뭐 일단 괄호를 쳐놨는데 이건 CA 벡터 더하기 AD 벡터는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네. 그치 얘들아? 얘는 CD 벡터예요. 환생했으니까. AB 벡터, CD 벡터 더한 모든 성분의 합은 그럼 뭐냐? 결국 얘와 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겠죠. 2,5인가요? 얘기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좀 간결하게 그냥 쉽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덧셈 뺄셈도 쉬워지고 크기를 구하는 것도 좀 쉬워지고 하여튼 이래저래 다 쉬워진다. 심지어 그리는 것도 쉬워지죠. 좌표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걸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다 왔고요. 마지막 나아가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고 얼른 마무리 짓기로 합시다. 자, 교과서에는 없는 문제이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고차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만 일단 잘 만들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봅시다. 좌표 평면에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일부러 그래프는 지금 안 그리고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요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파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저 x, y라는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래요. 가봅시다. 일단 자,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생각부터 출발을 하래요. 자, 벡터 성분을 이용해서 PA 벡터와 P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네모 상자 안에 오타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거든?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발견했나요? 잘못했죠. 네, 미안합니다. 복사를 하고 나면 하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었네요. 이거 잘못됐지? 자, PA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위치 벡터로 쪼갠다. 그러면 앞뒤가 바뀐다 그랬죠? 네,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가 돼야 돼.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그러니까 성분도 A에서 P를 빼야 돼. 뒤에서 앞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을 A에서 P를 빼야 돼요. A에서 P를 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혼란이 왔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수정했죠. 자, 미안해. 여러분들의 프린트만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료를 수정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맞죠? PA 벡터라는 게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성분의 차를 구할 때 X성분도 A에서 P를 뺀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A에서 P를 뺀다. 0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가 여기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고쳐놓고 출발하는 걸로 합시다. 자, 화면을 참고해서. 자, 그럼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얘를 쓰려고 해요. PA, PB 벡터를 다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얘로 한번 가봅시다.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성분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하죠. PA, PB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뭐예요? 4-2x,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나요?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양의 제곱근 제곱 혹시 바로 써도 괜찮을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꼴이잖아요. 그치? 자,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 제곱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얘가 2가 되도록 해야 된대요. 이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가 2가 되는 그런 x,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 이제 우리 이 식을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양변 일단 거듭 제곱을 할까요? 해서 우변 4가 되니까 거듭 제곱을 한 다음 4로 약분해 버립시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은 1 요런 식이 남게 되나요? 양변 제곱했고 4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쁘게 식이 정리되네요. 결국 뭐냐? x-2의 제곱이고요. y제곱입니다. 는 1이에요. 뭐냐? x, y는 1이에요. 1.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조 등식을 만족하는 그 점 P는, 점 P의 자취는 그럼 뭐냐? 1 위에 있어요. 일단 답은 구한 겁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럼 뭐야? P 벡터의 이 절대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점 P라는 애는 이 원 위에 있는데 그 원 위에 있는 점 P의 위치 벡터의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 즉,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먼 애와 제일 가까운 애를 찾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오. 학평 스타일이다. 이 정도 되면, 그지?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리하기로 합시다. 다 그릴게요. 다 왔습니다. 자, 처음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요쯤에 점 B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5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점의 좌치는 어디에 있냐? 2,0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자 이런 원을 그려야 돼요.
점 P의 자취는 요 파란색 원에 있다는 거죠. 반지름이 1인 그리고 2,0을 지나는 중심으로 하는 원 여기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PA랑 PB라는 벡터가 있잖아. 지금 딱 하나만 그냥 얘를 빨리 들어보고 마칠게요. 점 P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쳐볼까? 빨간색이 점 P였다고 한번 쳐보자. 점 P는 다 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PA 벡터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PB 벡터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PA 벡터랑 PB 벡터를 그럼 더한 건 뭐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그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해서 여기 점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고요. 감이 오시나요? 크기가 2라 그랬잖아. (3시 반) 빨리 끝낼 거야. 자, 크기가 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벡터의 합이 길이가 2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라고. 이 초록색 벡터가 되는 거야. PA 더하기 PB라는 애가. 그 크기가 2가 되는 그런 점들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지. 혹시 어떤 느낌일지 감이 오나? 네,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면 PA 벡터, PB 벡터의 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거잖아. 그런데 항상 점 P가 이렇게 움직여도요. 어떤 모양일지 아니? 나침반이 돌아가듯이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면 PA 플러스 PB 벡터라는 애는 이 초록색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요 원의 중심 위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되게 어려운 일이지. 이건 실험을 해봐야죠. PA 플러스 PB 벡터라는 애는 결국 요 초록색 나침반처럼 초록색 화살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항상 길이는 어쨌든 원의 지름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알았어. 일단 요 자취가 뭐냐? 자,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 탐구 문제 해결해 볼까요? 문제 다 됐지. 점 P의 위치 벡터를,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P 벡터라고 할 때 그 P 벡터가 제일 긴 것과 제일 짧은 것이 어디냐를 찾는 건데 이거는 알잖아요, 우리. 제일 긴 건 어디겠어? 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겠죠.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은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이쪽 점이겠죠. 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된다는 건 자, 원점에서 제일 먼 쪽이니까 3. 최소값이 된다는 건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 벡터의 크기는 1하고 3,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페이지까지 평행 벡터의 성분에 대한 설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쭉 따라오면서 개념 설명 드렸고 그에 따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예제, 유제도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단계 밟아가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복습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을 좀 같이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힘들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 정리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장의 프린트가 남았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인데 요거까지 이제 우리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남아있는 수행이나 지필이나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꼭 프린트 잘 꼭 정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좀 잘 마무리를 좀 부탁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